왕이요 이건우하니라 이렇게 둔 해놓고요. 그 밑에 보면은 둔은 장과 윤의 반이라 그래서 준이라고도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중국 발음하고 우리 발음하고는 디귿하고 지읒, 그 다음에 히읗하고 시옷 요 관계가 충청도 발음이 이럴 때면 형님이 성님 하는 거나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준 그러는데요. 우리가 괴명으로는 예전부터 둔이라 읽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둔전이라고 쓰는 거니까 저는 둔이라 읽습니다. 원영코 이정하니, 그죠? 그 다음에 물룡유유왕이요 이건우하니라 아까 설명했고, 둔은 유 대형지 도의 처지엔, 둔은 대형의 도에 있으면서, 그죠? 거기에 처한다면은, 그죠? 처할 경우에 처지에 이제 정고하니, 그죠? 처할 때에는 정고하게 함이 이로우니, 비정고면, 그렇다면 정고하지 아니하다면 하이 제 둔일이요 무엇으로써 바로 둔을 다스리겠는고, 이 어려운 상을 어떻게 건너가겠는고, 방둔지시에 바야흐로 어려울 때에, 둔의 때에는 미가요 소왕이니 가히 갈 곳을 두는 바가 그래 두지 못하니 천지의 둔을 기동력으로 소능재료 더더욱이 천하의 어려움을 어찌 혼자 힘으로 능히 건널 수 있겠는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필광자 보조라, 반드시 그 보조하는 자에게 널리 힘입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널리 보조해야 되는, 그죠? 각계의 그 전문가들을 다 등용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건우야라 그랬습니다.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우니라. 밑에 그 옆에 주자가 이제 이 정전의 혹자가 묻기를, 정전에서는 다만 의건우 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의건우 보조는 여하오 그랬더니 주자왈 역지유 삼천이, 자 여기는 다만 자 세 가지 이건우라고 하는 건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군데 이것이 있는데, 자 이건우라고 말한 것은 어디고 둔께, 지금 여기고 여기 둔께에서 몇 번째면 두 번이나 말했다라는 겁니다. 양언지라, 양언지는 지금 둔께에 지금 어디냐면은 괴사에서 한 번, 저까지 다 지워버렸네. 괴사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잘했습니다. 둔께, 술에 둔께에서 선생님 똥개 올려시키는 거야. 괴사에서 이건우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초요에서, 그죠? 초요에서 다시 한번 자 이건우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뇌지 이해괴, 뇌지 이해괴에서도 보면은 괴사에, 그죠? 단사에 이렇게 그 뇌지 이해괴에서는 정말 일언지하니, 자, 한 번 말했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뇌지의게 뭐냐면 이건우 행사 나오는 말로 표현했죠. 이거 그때는 후를 세워서 바로 군사를 행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우 행사라고 해서 한 번 말했으니, 개언입군, 나중에 작은 책자 찾아보세요. 대개가 언입군, 군 임금을 세운다는 말이라. 좌시 분명입 입군지 설하니, 그죠? 춘추 좌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를 표시를 안 해놨네. 춘추 좌전에 보면은 그 임금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위나라 공자인 원이 우둔즈, 그죠? 그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한 데서 가히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뭐 중계장 시왈 보면 영천지지간자 만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괴사 아니 서계전에 나왔죠. 공자가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만물은, 그죠? 이인이 수라, 만물은 사람으로서 으뜸 머리를 삼느니라. 그러므로 둔이 인도지 시니, 그래서 둔내는 바로 둔께는 바로 인도의 시작이 되니, 둔께는 인도의 시작이니
그래서 구 사덕이 개 건곤여라. 그래서 사덕을 갖추고 그 다음에 건곤을 이었느니라. 그래서 사덕이라라고 하면 원형 이정이죠. 주역에 보면은 원형 이정이라라고 하고 쓴 것이 전부 다 몇 개는 제가 보니까 여기 오타가 났던데 오타 잘못 계산해서 쓴 게 있는데 주역에 그 통치 철학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234쪽 주역의 통치 철학에 보면은 그 공영달의 주역 정의에서 이거는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주역에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요 네 글자가 다 들어간 괴가 전부 다 몇 개가 있느냐면은 그 7개인가요? 7개가 있는데 제가 10개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에 231쪽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64개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그 원형 이정이 다 언급된 괴는 바로 지금 건괴, 곤괴, 그 다음에 수레 둔괴, 그 다음에 지택님 건곤에다가 지택님괴, 그 다음에 철래 무망괴. 지금 건곤 아니 제가 건곤을 빼놓은 10개가 맞겠다. 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5개 무망괴, 그 다음에 다 갖춘 것이고, 그 다음에 택례 숙괴 8개 맞겠구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택화협괴 요 6개가 쭉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공영달이 이에 대해서 뭐냐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택례 숙괴, 그 택례 숙괴에는 바로 원형 이정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공영달이 해석해 놓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건곤괴에다 설명을 안 하고 왜 여기다 했느냐면은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이쪽이죠. 그 목강이 설명 지난번에 했죠. 택례 우리가 건괴 원형 이정 하면서 택례 숙괴 보면서 그게 그 목강이 원형 이정을 언급하고, 그러니까 그 반역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동궁에 지금 유폐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점을 쳐가지고 택례 숙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4가지 항목을 다 들었죠. 택례 숙괴는 원형코 이정이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표현했죠. 이러한 사덕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그냥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여튼 유폐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4개, 그러니까 나온 것이 바로 다 이제 그 여기 7개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찌 잘못해서 10개라 표현했는데 뭐 다른 거를 잘못 읽고 지금 표현한 내용인데 7개 7개에 지금 언급이 되고, 건괴의 각각의 사덕의 개념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형코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건 그 여기 특히도 바로 이제 건과 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계장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는 둔괴에 바로 이 사덕을 다 갖추어 가지고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진감, 다시 말해서 아래에 있는 하괴, 상괴, 감괴는 개, 삼회괴지 명이니,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뭘 가지고 표현하면 189쪽에 있는 괴상이 있죠. 괴상이 보면 진하 감상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삼회괴의 다시 말해 소성괴의 이름이니 진일량이 동어 이음지하라. 진괴의 일량이 두매 아래에서 움직이느니라. 그러므로 그 덕이 위동이요. 그래서 그 고요한 음 밑에서 양 하나가 움직이는 거니까 동이 되고, 그 상이 자 우레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레라고 하는 우레 뢰 자체도 바로 이상 전체를 또 표현하기도 하죠. 원래 우레라고 하는 건 비가, 저 위에 비가 이렇게 내려서 땅속에서 양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뇌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우레를 우레 개념으로 해서 정말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는 걸로 표현하는데, 원래 우레는 뭐가 되죠? 우레가 딱 치면,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우레 그러면은 딱 치고, 벼락정이라고, 벼락 맞았다 그러면은 딱 쪼개지죠. 벼락정이라고 해서 우레 벼락정이 되고, 얘는 정확하게 비가 이렇게 내려서 땅속이 뭐예요?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싹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기 제가 설명을 할 때, 24절기 할 때 입춘하고 뭐예요? 우수비가 내리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수비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게 뢰가 되고, 그러면 저 뢰에다가 이 괴명은 뭐가 되냐면 진괴라 그랬죠. 진괴라고 하는 것은 음력 3월이 되니까 택천쾌가 될 겁니다. 택천쾌가 되고, 택천쾌 직전에 내려는 뭐예요? 고구비가 여기 해당되죠. 고구비에 해당되니까 여기 진의 위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고구비가 내릴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 그러니까 우리 봄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할 때 입춘에서부터, 자, 봄이라고 하는 건 1월, 2월, 바로 3월까지, 여기가 3월이니까 3월까지의 비 내리는 거, 우수가 있고 고구라고 하는 것, 비 내리는 것은 항상 어디든지 늘 비 오는데 왜 봄에만 했느냐? 봄의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만물을 싹트게 하는 것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비를 가지고 표현했고, 가을은 아까 뭐였어요? 그죠? 서리하고 이슬, 그죠? 그죠? 이슬과, 여기는 뭐 이슬이 없나요? 그죠? 봄에 이슬 얼마, 이슬과 서리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가을에 엉겨지는 모습을 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겨울은 얼음으로, 눈으로 표현하죠. 눈으로 표현하는 것이 각각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24절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아, 옛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에 맞춰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자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가고 그 덕이 동이라, 그다음 그 상이 뢰라. 그래서 뢰라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레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거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깊숙이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뢰라고 하는 자체 이미 둔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수비를 맞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싹 트는 거예요. 입춘 우수. 그 다음에 경칩하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까지가 바로 둔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뢰라, 감은 일양이 하머 이양지 간이라, 한 양이 두 양의 사이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덕이 위험이니, 그저 빠짐이 되고 험함이 되니, 기상이 위운, 위우, 위수라. 그죠? 구름도 되고, 때로는 비도 되고, 때로는 그냥 물도 되느니라. 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자가 올레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우라는 표현으로 다 이렇게 두루두루 대상전에 보면 쓰임이 다릅니다. 둔이라고 하는 것은 육획괴지 명야요가 대성교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난이라고 이름이고, 또한 어려움이니, 그죠? 둔이라고 하는 건 둔난하다, 어렵다라는 것이니, 물시생이 미통지의라. 물건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아직 통하지 못하는 뜻이라. 그러므로 기위자, 그 글자 됨이 상에, 그죠? 쌍날철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시출이 미신예라 그랬죠. 땅을 처음으로 뚫고 나오는데, 그죠? 땅을 뚫는데 처음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미신, 아직은 펴지 못한 상이라 라고 하는, 쌍날철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가려가지고 땅뚜껑 요로 물 열리면서 씨앗도, 그 싹 트는 거 보셨죠? 싹들이 딱 트려면 뭐냐, 위에 씨앗 머리 하나 요렇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아직 흙도 좀 덮여 있죠. 요거까지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구부렸더라. 그래서 갑 다음에 갑탁 하고 나서 우리가 천간, 여기서 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저기로 표현하자면은 지지로 표현 묘가 되고, 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는 지금 뿌리 갑탁 하는 것이 되고,
뚫고 딱 나오는 것이 바로 을이죠. 그 과정, 요 과정을 표현한 게 좀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나오면은 쭉 펴지는 상. 그래서 쭉 펴졌다. 그래서 펼신자로 표현한 거죠. 아직 펴지 못한 것이라. 원래 펼신의 신은 바로 뭐 어디까지를 표현하느냐 하면은 펼신의 신은 갑탁해서 이거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미암아서 싹이 나와가지고 언제까지냐면은 절구공이질 할 때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딱 들어오는 것. 요 과정을 다 아울러서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의 원 글자는 그래서 요걸로 표현해요. 그럼 요렇게 되기까지는 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이거 해서. 그래서 그 아직은 그래서 펴지 못한 경우라 정확한 뜻으로 표현하자면 요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그래서 원래 이제 출하는 것도 그렇죠. 여기 이제 다 떨어져 나가면 이게 지금 다 떨어져 나면 정확한 상이 출이죠. 여기니까 그죠? 이게 땅이니까 지금 네모난 땅에서 땅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얘 완전히 넘어가면은 그죠? 근데 얻고 오면 싹이 쭉 펼쳐 나온 거죠. 그래서 내다 나오다 그죠? 나오다 또는 내 땅에서 이렇게 나오다 이런 뜻에서 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오다라는 것. 생하는 것은 그냥 나다라는 거죠. 탄생하다, 나다라는 거. 저건 나오다. 그다음 미신야의 그 괴 진우 감하니 그죠? 진괴로서 감괴를 만났으니 건곤 시교의 우험함이라. 그래서 건곤이 처음으로 만나는데 바로 험함을 만났느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어렵다라고 해서 둔이 되는 것이고 처음이고 뇌동제하하고 우레의 진의 움직임이 아래에 있고 감험이 위에 있으니 진동이 아래에 있고 감험이 위에 있으니 시능 동호험중이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이 그죠? 움직이는 것이 험중한 가운데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 능동 그러나 능이 움직이니 수가이 형하고 그죠? 모름지기 가이 형통하면서 그런데 앞에는 험함이 있으니 의 수정이 미가 거진이라. 그래서 응당 마땅히 어떻게 돼? 앞에 험함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발음을 잘 지키면서 갑자기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지키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수정 발음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갑자기 나가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서득지자, 이제 주자의 해석은 항상 이런 식이죠. 점을 쳐서 바로 이 술의 둔께를 얻은 자, 그 점이 어떻게 된다? 크게 형통하면서 형통한데 실은 뭐냐?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뭐냐면 바르지 못하면은 다 꽝이라. 아무리 형통하다 하더라도 그거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아니라라는 뜻이죠. 다만 미가 거유 소왕이라. 그러면서 현재의 처지를 잘 생각해서 갑자기 그죠? 갑자기 가는 발을 두지 말아야 할 뿐이니라. 두지 못할 뿐이니라. 우 초구 양거 음하이 위 성깨지 주하니. 자, 또한 초구 같은 경우는 양이 음의 아래, 그러니까 두 개의 아래 또는 6이의 아래에 거처하면서 술의 둔께 전체에 바로 성꾀에 주장이 되니. 자, 주장이 되는데 험한 속에서 지금 장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이니까 시 능이 현하인하여. 이것은 능이 어진니가 그죠? 어진니가 하인. 그러면 하인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냥 하인은 다른 사람을 아래한 사람이라 라고 할 때는 하인이 되고,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하인이죠.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 그죠? 어진니가 그죠? 어진니가 이런 음의 무리들보다도 아래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인 아래에 있으니, 아래에 있어서. 그럼 어진 사람이 저 아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등민이 되겠죠. 백성들을 얻어서 가군지 상인이라. 가히 임금이 될 만한 상인이라. 그러므로
서 입군자 우지즉 길려라. 그러므로 자, 점을 쳐서 바로 임금을 세우는 자.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과연 누가 이번에 임금이 될까라고 할 때 만약에 이런 괴를 만난다 그러면은 길할 것이라. 일반인들은 해당 없다. 그럼 에이 그래도 나 좋은 일 생기겠지. 그 좋은 일 생기겠지는 절대로 아니죠. 왜? 요 둔귀에 있는 원형과 바로 뭐냐면 이정 바르게 하는 이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덕을 갖추지 않으면 이거 꽝이라 이 소리입니다. 로또 당첨될 일 절대로 없습니다. 짱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예,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점 쳐서 뭐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주역점을 쳐서 뭘 넣는다 하면 내가 그만한 덕이 있느냐 이게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왜 점이 그렇게 유행하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누구죠? 그 조선시대 때 토정비결, 토정비결 같은 게 그거죠. 백성 하도 어렵게 사니까 희망 갖고 살아라. 어디에다 그저 뭔가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노력할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 군주들이 잘하면은 정치인들이 잘하면 그렇게 어려울 일도 없는데 백성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었던 거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는 자 강유의 시교의 난생하며 강과 유가 처음으로 만나서 어렵게 나오니 동호험중하니 대형정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뇌우지동이 만영일세라 천조초매에는 의건우요 이 불령이니라. 그냥 정자주자만 읽겠습니다. 본의에 보면은 이 이체로 석괴명의니라. 그죠? 두 개의 체를 가지고 바로 괴의 뜻을 설명하였느니라. 시교라고 하는 거 이게 두 개의 채 그러면은 주자 같은 강은 누구로 보느냐면 누구로 보는 거예요? 우레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이기는 하지만 물은 물렁물렁하죠. 그러니까 유라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강유의 두 채로서 두 괴명의 뜻을 해석한 것이라. 시교라고 하는 것은 위진이요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나서 난 장남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난생이라고 하는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감께 밑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이 된다라는 뭐 이제 주자의 해석이고 그 다음에 험중할 정자의 전을 보면 정자의 전은 그러면 위 앞에 있는 이 문장까지 두 개를 다 합친 겁니다. 이 올레 이상으로 언지즉 그냥 올레라고 하는 구름과 우레라고 하는 두 상으로서 말한다면은 바로 강유시교야요. 그죠? 강과 유라고 하는 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감과 진이라고 하는 두 채로서 만난다면은 동호험중예라. 그죠? 그래. 그다음에 강유시교의 미능통창즉 간둔이라. 그죠? 능이 통하지 못하면은 그죠?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난생이요. 우 동호험중하니 또한 험중한 가운데서 움직이니 위 간둔지의라. 간둔한 상인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대형정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체지 덕으로 석괴사라 하니까 바로 우레와 아니 뭐요 우레께하고 물께의 그 두 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과 감께의 두 덕이 되는 거죠. 덕으로서 진이니까 진에서 밝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크게 형통하다 봄의 덕이 되고 그래서 이게 원이 되는 거죠. 원을 지금 대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거 겨울이 되고 이렇게 표현했죠. 원형이라라고 하는 원형에서 안으로 쭉 하다 보면 동남 서남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서남방까지 나오니까 바로 대형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채의 상으로서 괴사를 해석했고 뇌라고 하는 것은 진상이요.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감상이요. 천조라고 하는 것은 유원, 천운, 천도의 운행 이렇게 되겠죠. 천도의 운행을 이루는 것이고 초라고 하는 것은 잠난하고 매라고 하는 것은 여명례라 회명이라 어두운 것이라 라고 표현했죠.
매라고 하는 것은 자 아직 매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어둡다라는 뜻이 되고 회명이라 회명이라라고 할 때 이게 정확하게 회명을 요걸로 쓰면 맞을까요? 지금 천조초매니까 아직 해 뜨기 전이죠. 우리가 천자문에 암수묘명이라라는 표현이 있죠. 천자문 글이 굉장히 여기는 정확하게 한자를 잘 쓴 암수 묘 아니 묘명이라 이렇게 쓴 게 있죠. 둘 다 우리는 어두울명 그랬습니다. 그럼 암 하면은 뭐예요? 이거 맞나요? 암수묘명일 때 이거 아니 이거 맞아요? 암수묘명 몇 뿌리가 되고 산이 이렇게 산 꼭대기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골짜기가 굉장히 깊죠. 이거 다 동시에 표현한 거죠. 한날을 들어서 다음 것까지 숨어 있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득하죠. 너무 멀면 아득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둘 다 아득할묘, 어두울묘, 아득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이게 바로 묘가 되는 거죠. 왜? 나무목의 날씨일자죠. 아직 해가 뜨지 아니했을 때죠.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것이다. 동방목이니까, 그죠? 동방목이니까 조금 있으면은 자 해가 뜰 것인데 해가 아직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북 간방이나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지만은 여기는 너무 뭐예요? 깊숙이 빠져 있으니까 역시 또 아득하죠. 위에서 볼 때는 또 깊숙이 골짜기가 아득할 겁니다. 그럼 땅속이죠. 아래쪽이죠. 덮여 있죠. 해가. 그죠? 땅, 여선육이라고 하는 땅이죠. 저 아득한 땅 아래쪽으로 그죠? 북 덮여 있는 상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자 같은 경우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장이 참 좋다 나쁘다라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라고 하는 것은 회명예라. 그럼 매자는 뭐예요? 어둡다라는 뜻이죠. 왜 어두우냐? 해가 아직 안 떴죠. 그러니까 요때 아득하다 그러면 요게 되겠어요? 요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원래는 요거 써야 되겠죠. 회명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묘명, 회묘가 되는데 명자를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보면 이제 나중에 공부 좀 하다 보면 거슬리는 그 단어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천자문 공부하셨으니까 또 비교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음양교의 뇌우 작하고 음양이 사귀면서 뇌우가 일어나고 잠난 회명하여 그 서로 간에 섞이면서 어두워 가지고 새코 양간하니 그죠? 그 두 사이에서 딱 꽉 막혀 있으니 천하 미정하고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명분이 그죠? 명분이 아직 그죠? 이름이 나눠지는 것이 이렇게 되죠. 이름 나눠지는 것이 아직 박지 못하니라. 그래서 입군이 통치하여 하고 그죠? 임금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미가 거의 안영지 시인이라. 임금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갑자기 편안하다라고 안녕한 때라고 말할 수는 없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불취 초구요 의자는 그래서 초구의 효의 뜻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아까는 전부 이거누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지만은 아직 취하지 아니한 것은 취의 단이 고거기 일려라. 그 뜻을 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실마리가 있는데 여기선 짐짓 다만 그 하나의 뜻만을 표현한 것이라. 자, 후를 세워가지고 아직 편치 못하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조초매라고 하는 표현에 아까 지금 표현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천조초매라는 것은 세상 천하 하늘이 움직이면서 지금 만 가지가 지금 그저 모든 물건들이 처음 나올 때 그죠? 처음 나올 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까 천지현황 할 때 자 그 창할 때 초창기라고 표현하죠.
초, 그 다음에 아까 현황이 만나가지고 뭐예요? 창색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땐 초창, 이땐 그 창으로 표현했고, 초창기라고 표현할 때 요걸로 쓰죠. 예, 골라잡기 할 때 이렇게 쓰면 그런가 보다 알아듣는데, 둘 중에서 무엇이 맞을까요? 하면은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죠. 초창기 할 때에서 처음 초에 요걸 쓰는 게 아니라 풀초자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초창기, 천조초매 할 때 초창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다음 상활, 뇌전이 둔이니 군자이하여 경륜하나니라 그랬습니다. 구름과 우레가 둔이니 군자가 이로써 경륜하나니라 했고, 감불은 그죠? 감꾀에 지금 뭐냐면 불은 우, 그죠? 비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죠? 구름이라라고 말한 것은 우는 위의 미성자애라. 자, 비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 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니라. 미능성우, 아직 구름이 이루지 못한 것이 바로 소위 둔이니, 이것이 어려움이 되는 바이니.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또 비는 또 쫙쫙 때 맞춰서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 친둔지 상하여, 친이 둔의 상을 보고서, 그럼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미 그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할 때는 우임금의 치수사 평수토가 필요했고, 비가 아니 올 때는 대신에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때 대비해 가지고 저수지를 파두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문화에서 오래전부터 바로 이 운하와, 이미 그 우임금 때 바로 운하를 파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두고 하는 것들이 아주 오래전에부터 그죠, 국가적으로 대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에 그죠, 경륜 천하지 사하여, 천하의 일을 경륜하여서 이제어 둔난이라, 이로써 바로 둔난할 때를 다스리느니라. 경은 위요, 경은 위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짠다라는 뜻으로 보시거든요. 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짜서 이렇게 모으는 것이니, 영이라라고 경영한다라는 뜻인데요. 경영보다는 한 단계 위가 바로 경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영하는 것이고 위는 경하는 것이고 경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고위관직자가 되어서 그죠, 임금을 도와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곤교에 대해서는 바로 뭘 두냐면은 군주 얘기를 했죠. 그죠? 건곤에 대해서는 군주 얘기를 했습니다. 건괴는 당연히 군덕을 가지고 있는 구호대인까지를 표현한 것이 되고, 오히려 상구 같은 경우는 성인까지를 표현하셨죠. 그죠? 성인까지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곤괴는 뭐 처도야 신도야라고 표현은 했지만, 곤도야라고 표현했지만은 뭐예요? 천자답지 못할 때는 이미 혁명한다라고 해서 뭐예요? 음의 어양하여 필전이라라고 하는 표현했죠.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반드시 하는데, 권력 탈취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억조 창생한다라고 하는, 그죠? 창생구제라고 하는 기혈이 현황이로다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혈이 현황이로다라고 했는데 공자가 그걸 뭐라고 했냐? 천지의 잡이라. 그죠? 천지가 서로 합하는 것이니 천년이 지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왕하여서 뭘 낸 거예요? 둔을 내었죠. 처음에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둔 하는데, 그래서 시교의 처음 사기여서 지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후도 세웠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낼 때 천조 초매 표현했죠. 푸른 색깔. 그죠? 색이라는 건 초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때 아까 창색이라 그랬죠. 하늘이 처음 만들어서 내는데, 그죠? 전부 다 초매로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이런 뜻인데, 어렵다. 그게 바로 창이 되는 것이고, 초창기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창생 개념까지를 다 표현한 내용입니다. 창생하고 처음 이제 이런 일들을 다스릴 때 혼자만 안 되니까 건우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표현했고, 자, 경륜까지를 그래서 쭉 보셔야 되는데, 뭐 전에서 경은 뭐 위요, 유는 집이요, 집이니 바로 영위한다라고 경영에서 한다라는 뜻인데, 뭐 정확한 뜻은 아닌데 대략 뭐 비슷비슷하게 쓴다라고 하고,
근데 경은 위라라고 해서 하면 안 되죠. 경과 위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윤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짠다. 차곡차곡 아주 치밀하게 짜는 것이 윤입니다. 그 다음 본의에 보면은 감, 불원, 수이원, 운자 역시 미통의 뜻이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치사지산이, 그죠? 시를 바로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니, 그래서 지금 정자고 해석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그거다라고 얼핏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건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치사의 일이니, 시를 그저 각각 낙가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한데 모아서 잘 짜는 것, 잘 짜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군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하나하나, 백성들 하나하나, 각각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다 다스리는 일들이죠. 그래서 치사지사라라는 이 표현이 훨씬 정자보다 낫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그래서 경은 이로써 이끄는 것이고, 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법도를 하나 쭉 해서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거죠. 법도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렇게 오라라고 해서 끄는 것이고, 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사이사이에서 다스리는 것이라. 둔난지세의 군자 유의지시하라. 그죠? 그 어려운 세상의 군자가 하옴을 두는 때이라. 그러니까 일을 두는 때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제 그때 자기 이제 역량들을 발휘해가지고 천하를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초요에 보면은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이건우하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반환에 대해서 일단은 정자나 주자의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표현하면 참 말들이 잘 안 되니까, 자, 일단 반환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환에 대해서 초구는 반환이니 표현했고, 어떤 분들은 반환에 있어서 반 그러면은 무슨 반이에요? 설반자로 표현하고요. 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대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대의 설이니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또는 표대를 세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쨌든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바르게 거처하는 것이 이로우며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초이 양효로 제하하니, 초는 그죠? 양효가 아래에 있으니 그래서 초고가 되는 거죠. 내 강용지 제나, 그러나 강하면서도 밝은 재질이 있지만은, 밝은 인재이지만은 당 둔난지 세하여 둔난한 때를 당하여서, 둔난한 세상을 당하여서 거허위자이라, 아랫자리에 거처한 자이라. 하위 그러면은 밑자리인데, 여기는 실은 아래가 아니라 실은 대단히 권력을, 임금의 그 권력을 받아가지고 좀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꼭 얽매여서 초구가 백성이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위는 아니죠. 미능 문득변자죠. 변왕제둔이라. 그래서 능히 가서 어려운 때를 건너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반환이라. 그래서 지금 표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빙글빙글 맴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맴돈다.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빙글빙글 요 자리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빙글빙글 맴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그래서 방둔지 초에 바야흐로 둔의 처음에는 불반환이 거진즉,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갑자기 나아가지 못하니, 머뭇거리지 않고 갑자기 나아간다면,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갑자기 나아간다면은 범난이라, 그저 어려움을 범할 것이라. 그러므로 의 거정이 죽이지라. 의당 바르게 거처하는 것이 마땅하면서 그 뜻을 단단히 해야 된다. 어디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굳건히 해야 된다. 범인이 둔난, 즉 보통 사람들이 둔난할 때에 처한다면은 선능수정이니, 그죠? 거의 발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려우니, 거의 발음을 거의 지키지 못하니 구무정고지 수즉. 그래서 그 정고함을 진실로 정고함을 지킴이 없다면 장실이니, 장차 뜻을 잃을 것이니, 안능 제시지 둔호와 어찌 능히 그 때의 어려움을 구제하겠는가. 거둔지 세하여 둔의 세상에 거처하여서 방둔어하하니,
바야흐로 아랫자리에서 그저 어렵게 하니 소의 유조하여 그저 마땅히 돕는 이가 마땅히 돕는 소의 유조 마땅히 돕는 이가 있어야 있고 그죠 도움이 있어야 마땅히 도움이 있어야 네 거둔 그 다음에 제둔지 도해라. 그래서 둔에 거처하고 둔을 건너는 도가 도인이라. 그러니까 마땅히 돕는 이가 있어야 이것이 거둔하고 제둔하는 도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진 건후지 의하니 그래서 건후의 뜻을 취하였으니 바로 위 구 보조해라. 그래서 보조하는 일을 구해야 된다. 돕는 일을 구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 세석 이상을 지금 넘지 못하고요. 본의 한번 봅시다. 본의에는 반환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난진지 모라 나아가기가 어려운 모양이라 둔난지 초에 이양체하고 양으로서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우고 동체의 상음류 험함지 효라. 그래서 동체에 거쳐하면서 위로는 음류의 험난한 효와 응하니 음류의 험난한 효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사와 이렇게 응하니 그래서 구제할 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험하니 그러므로 바로 뭐냐 유반환지 상이라.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빙글빙글 머뭇거리는 상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연이나 거듭기정이라. 그러나 양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그 발음을 거처함에 그 발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바르게 거처하는데 이롭다라고 하였고 또 본 성꾀지 주니 이 초요 같은 경우는 성꾀의 지금 가장 주요가 되는데 그래서 이양 하음하여 양으로서 아래에 거처하여서 음보다도 아래에 거처해서 위민 소개하니 그래서 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 바이니 제후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제후의 상이라는 제후가 될 자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이 또한 이와 같으면서 점치는 자 이와 같이 한다면은 이 건후의 위후라. 그죠? 세움에 나중에 후가 되는 것이 바로 이로움이라. 이로움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움을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바로 나중에 세우는데 후를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그 주석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항상 역을 공부하는데 공자의 다시 말해서 이 역을 공부하는데 서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나눠준 내용을 오늘 공부하기는 힘들은데 일단 저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이 수학책은요, 수학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동영상으로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수학자가 한 분 있으세요. 그분이 열심히 지금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언제 한번 도움을 받을 일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주비산경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 10몇 년, 한 20년 전쯤에 어떤 분이 번역해 놓은 책이 있는 책명은 봤습니다. 번역했다라고 봤는데,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이분이 주역이나 다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번역했다면 번역이 어땠을까라는 그 걱정도 하나 있고, 그리고 수학적 용어들이 필요한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보면은, 조선 말기에 수학자들이 쓴 책 있죠. 그것들 좀 최대한 참조를 해가면서 수학적 용어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주비산경은 원래가 언제 때 만들어졌냐면은 은나라 때에 수학이 발달하고 은나라 이전이죠. 지금 우리가 서경에서 우가 치수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치수 사업과 그 다음에 요임금 때 이미 봉건제후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얼렁뚱땅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너가져라 아닙니다. 봉건 제후를 만들 때 우리가 우가 땅이라는 게 네모 반듯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쭉 나누고 천자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500리마다 그죠? 500리마다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500리마다 딱딱 끊기는 어렵죠. 다만 대략 뭐냐면 어쨌든 500리마다 몇 리마다 나눈다라고 하는 건 곧 뭐가 되면 측량이 필요하죠.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측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문을 관측을 합니다. 천문을 관측해서 저기 저 별의 그 기운이 언제까지 올 거다 관측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학이 발전합니다. 황하문명권의 주비산법이 있고 어디에요?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이죠. 거기는 걔네들은 19진법 발전시키죠. 19진법이 발전돼 가지고 얘네들은 19세 이거 19진법이라면 19세 7륜법이에요. 황하문명권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8세 3륜법하고 19세 7륜법을 같이 쓰면서 19진법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한 바퀴 빙 돌아는 뭐예요? 10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하죠. 10진법에다가 뭘 같이 쓰냐면은 12지지까지를 같이 썼죠. 식간에다가 12지지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얘네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뭐예요? 60간지법을 쓰죠. 60간지법을 쓰니까 19진법을 쓰는 나라나 60간지를 가지고 맨날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했던 족속이나 머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비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인도는 조금 문제가 있죠. 철저하게 신분제를 두었죠. 이른바 불가촉 천민까지를 세워두고 일정을 못 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동양사회는 일찌감치 뭐예요? 저 훌륭한 군주들을 만나가지고 뭐예요? 백성들도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황하문명권의 이쪽 사람들이 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 이른바 미국에서 우리가 무슨 대학들? 아이비리그 몇 대 대학들 이 유색인종도 들어가기 쉽던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아예 한 20%로 딱 제한을 해둔대 내부적으로. 그 제한서 저기 입학원서 쓸 때 거의 인종을 쓰라고 하는 대목이 있대요. 절대로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안 써도 된다. 왜냐 그 순간에 거기다 인종 나 저기 뭐야 그 동양 뭐 저 중국인이야 뭐야 하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 탈락이 된답니다. 거기서 저기 이 되는 사람은 뭐냐 걔네들이 100점짜리라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되는 사람들은 뭐냐 400점 정도의 4배 정도의 실력 차이가 돼야 뽑아준답니다. 아니 그러고 같은 조건으로 딱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유색인종들이 다 차지할 거랍니다.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인가는 이런 제도가 없대요. 그래서 다 동등하게 뽑으라 그랬더니 어떤 제약회사 회사의 60%가 유색인종이요 대학의 60%가 다 유색인종이랍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데 우리는 실은 요거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책력의 원리이자 이른바 그 토지 분배하는데 정전법 나누는데 기본적인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만 앞에 서문만 한번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서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예쁜들이 글을 쓰는데 지금 수학책 주석입니다. 여기 작은 글자들은 주석이고요. 뒤에 2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의 대문은 바로 주비산경의 그 내려오는 내용들입니다. 주역 시간 여기 좀 깊이 공부하니까 이거는 좀 볼 겁니다. 요것 말고 더 내용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 맨 밑에 주석에 보면은 뭐냐면 한나라 때 조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주석입니다. 조군경 주가 되죠. 군경 조씨가 되고 군경인데요. 군경은 자가 되고 그 동안 말기부터 삼국시대 때 이 사람은 오나라 사람입니다. 우리 종효 같은 사람은 위나라 사람으로 들어가죠. 나중에 삼국시 오나라 사람으로서 수학자이고 이름은 상 또는 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조군경의 주석에다가 그 다음에 북주에 한중 군수이고 그 다음에 전사예인 신 누구냐면 증난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조의대부 겸 행이죠. 여기 되면 태사령 상경거 그 다음에 도의
도인 신, 그 다음에 이순풍 등이 봉칙 주석이라.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주석을 하였노라 그랬고, 그리고 명나라 때 조계미라고 하는 사람이 교열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집어넣은 내용들은 이분들의 그 주석까지를 다 포괄해서 설명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학적 용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서 어쨌든 최대한 찾아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주역을 알지 못하면은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라는 걸 아마 거듭거듭 실감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서문 한번 볼까요? 부 고이 대자는 막대어 천하고 후이 광자는 막광어 지하니라. 무릇 높고 큰 것, 고대하다 표현하죠. 높고 큰 것은 막대어 천하고 하늘보다 큰 것이 없고, 후이 광자, 두텁고 넓은 것은 막광어 진이라. 그래서 땅보다도 넓은 것이 없느니라. 회홍이 확락하고 그랬죠. 성곽 곽자, 넓을 확자. 채는, 그런데 이 채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태가, 우리가 채는 하늘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 채로 잡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회홍입니다. 넓을 회자가 되죠. 넓고도 크고, 그 다음에 확락하여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넓다. 확이라고 하는 것을, 확락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국가에도 나오는 공활하다 라고 하는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넓고 넓어서, 그죠? 확락하고, 그래서 채는 확락하고, 그 다음에 형은, 그러니까 확락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 넓을 확자, 성곽 곽으로도 있기도 하는데요. 제가 확락이 맞겠죠. 확락하고, 넓어서, 하늘이는 올라가면 다 뚝뚝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확락, 다 모든 물건 다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형, 그 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형이라는 결국은 땅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 광이, 유청하니, 수라고 할 때 이때 수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멀다 라는 뜻으로 해서 멀고도, 땅은 굉장히 멀고도 넓고, 그런데 또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또 밝기도 하니, 그러니까 그윽하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깊은 굴도 있고, 또는 만물들이 또 어떻게 돼요? 물들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만물이 또 싹트기도 하니, 그걸 이제 유청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가히 현상과 기진태라. 그래서 가히 현상이라 그러면 하늘이 되겠죠. 하늘의 어두운 상, 천현이 지왕 이렇게 표현하니까 현상으로서 그 나아감과 그 물러감에 대해서 우리가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하늘의 상을 가지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자리매김할 수 있느니라. 연이 굉원이 불같이 장야로다. 그러나 너무나도 넓고도 멀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또 지창 손바닥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이겁니다.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만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히 구의 험기 장단이라. 그렇죠? 구의라고 하는 것은 일구가 되는 거죠. 일구. 다시 말해서 그 해를 잴 수 있는 그 기구입니다. 그 일구를 가지고, 그죠? 이 그림자를 재는 그 기구를 가지고서,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징험할 수 있느니라. 연이나 기, 거활, 불가, 도량례라. 그러나 그 워낙이나 크고, 그죠? 넓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자로 죄거나 얼마나 무거운지 되박질할 수가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략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은지까지는 다 할 수가 없더라. 모름지기. 또 궁신지와, 다 개사전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죠? 궁신지와 그 신비로움을 다 우리 궁구히 해서 그 변화함을 아는 자라 하더라도, 그죠? 아주 그래, 궁신지와 하는 자라도 불능극기 묘하고 능히 그 신묘함을 다하지 못하고, 다 찾아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탐색색은이라도 잠난한 것을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면서 은미한 것을 우리가 찾는 자라 하더라도, 그죠? 탐색색은 하는 자라 하더라도 불능진기민이라.
그 은미함을 다 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로써 괴이지 설출하니 온갖 괴병과 그저 이상한 그 괴이한 설명들이 나오니 양단질이 생하고 그저 나오니 그렇지만은 양단의 이치가 그 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천지전에 양과 태극과 이거 되는 거죠.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되는 요 속에서 그죠? 우리가 이분이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속에서 그죠? 그 양단 간에서 뭐냐면은 이치가 생겨나고 그래서 수이 이치가 생겨나 이게 좀 하니 양생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래서 이런 그저 하늘과 땅 이런 그 양 끝에서 이치가 생하면서 마침내 혼천설과 개천설이 겸이 병지아니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저 겸하여서 아우르느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 봐야 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기본적으로 혼천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혼천설 제가 밑에 조그만하게 써놨죠. 혼천설은 천지를 그렇게 계란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땅이 있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란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하늘은 저 바깥에 있는 그 노른자 위에서 땅을 이렇게 감싸고 하면 감싸서 일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개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이 엎어놓은 거 개천설이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우리가 있다 그러면 그 땅 위에다가 하늘이 동이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 뚜껑 개자의 개자가 되는 거죠. 하늘이 삿갓처럼 지구를 위에서 덮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혼천설과 개천설 두 가지를 아울러서 다 병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제 역시 개사전에 나오는 거죠. 여기라고 하는 능미륜 천지지 도하여 이렇게 나오죠. 천지의 도를 두루두루 짜서 그죠? 두루두루 자 이 아까 경륜한다라고 하듯이 두루두루 잘 촘촘히 잘 짜서 유의 견 천지지 색하니 이로써 천지의 그 속에 있는 잔란한 것들을 다 보여줌이 있으니 즉 혼천은 유 영헌지 문이요. 혼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령스러우면서도 그러나 법할 만한 글이 되고 왜냐면 우리 땅 위에 하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 밑에까지도 다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천설은 유 주비지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주비의법 지금 우리가 천자문 같은 경우도 주비법이죠. 천자문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진수열장 그랬잖아요. 그죠? 진수열장 그래서 그 원래는 신이 되는 거죠. 신수열장이 되는데요. 그 별자리들이 붙어있는 땅에 그죠? 별자리들이 쭉 벌려져 있는데 이렇게 벌려져 있고 별장이라 열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열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늘에 보면은 별이 사방으로 다다다다닥 다 돼 있죠. 돼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베풀어져 있다라니까 장은 뭐예요? 활을 길게 잡아 당긴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비법이 바로 요거예요. 땅 위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느냐에서 어두우냐 밝으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주비법으로 해서 당시 보았다. 그럼 지금 요 글이 나온 것이 처음에 주비산경 쓴 사람이 한나라 때죠. 그리고 어쩌면 삼국시대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럼 종효가 천자문을 쓸 때 이미 혼천설, 개천설 두 가지 다 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원래는 보시면은 천자문 이제 거의 웬만큼 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은 대개 주비의 법이니 주비하면 두루두루 이제 넓적다리 비라는 개념에서 쓰는데요. 누대로 지금 그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보존되어 있었으니 사도시장 아니 관사시장하여 그저 관리들의 일을 담당하면서 소위 흠약호천하고 이거는 흠약호천하고 공수민시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요전편에 나오는 서경 요전편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바꾼 거죠. 흠약호천 흠약호천 저 크고 큰 하늘을 공경히 하고 그 다음에 공수인시라라고 하는 말을 공수민시라고 하는 것은 순전편에 요전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수인시라 그랬죠. 공경이 하늘을 우러러서 인시 백성들의 농사 때를 주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 거기는 공수운이 공했고
공이 저 맞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선공후사, 선공이 되는 거니까, 그죠? 선공후사의 개념이니까 정전법 요 방법에 대해서, 그죠? 선공후사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하는 거죠. 그래서 민시 백성들의 때를 주었다라고 하는 걸 살짝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유학 공부해놓지 않으면 이거 무슨 수로 읽을까, 이제 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상이 안패하고, 상하는 거 아까 조군경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비록 참 어둡고 참 답답한 사람인데다가, 그 다음 뭐예요? 재학천매하여, 재주와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저 얕고 어두워서 항상 어떻게 했냐, 인고산 앙지하고 이겁니다. 큰 산을 옆에다 늘 두면서 우러러 그치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모경행지 괴철하여, 우리 경행유행이라는 말이 있죠. 행실을 빛나게 하면은 나도 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천자문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행실을 항상 빛나게 한 그런 현인들의 괴철, 그 자취를 항상 그 다음에 흠모하면서 이거죠. 나도 그래서 어진이가 되고자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요? 부신여일 그랬죠. 늘 그저 뗄나무를 치고, 그리고도 남날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저 나도 먹고 살려고 벌이도 해야 되고, 그 틈틈이 그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전부 다 거의 그냥 직역했습니다. 일단 직역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부신여일에, 그래서 일하다가 나는 틈틈이 요관주비라, 애오라지, 그죠 애오라지, 그냥 한결같이 그냥 틈틈이 이때 나올 때마다 바로 주비를 보았느니라, 그죠. 그런데 그 뜻이 약이 원하고, 참 간략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간략하면서도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죠,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있고, 기연 고기 중한데, 그런데 그 말은 또 완곡한데도 불구하고 착착 잘 맞았더라라는 겁니다. 완곡하면서도 아주 잘 맞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잘 맞았기에 장공 폐체하고 유체 불통하여 사담천자 무소취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장차 아이고야, 이렇게 좋은 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죠? 폐체가 되는 거죠. 없어지면 어쩔까. 그 다음에 유체의 불통, 이리저리 흐르다가 어떻게 돼요? 꽉 막혀가지고 통하지 못하여서 저 하늘을 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취할 바가 없게 할까를 두려워하여서, 그죠? 그래서 문득 의경 도모하고, 그죠? 위도하고, 내가 경에 의지하여서 이것을 되게 경에 의지하면서, 여러 경들을 의지하면서 이게 대해서 뭔가를 도모하였고, 뭔가 좀 이렇게 쓸 것을 생각하여서, 경이다 그러면 아마 이 주비 산경이니까 이 경입니다. 이 주비 산경에 의지하여서 아마 내가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런 이거 혹시라도 이게 묻힐까를 잘 그저 도모하면서 성기 진실로 기다렸다 바랬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거를 진실로 기다리느냐? 뒤에 좀 약간 해석, 이거 좀 잘못해서 맨 뒤에 뭐뭐 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하면 돼요. 기자가 지금 설명 빠졌는데, 진실로 바라노라, 뭐 하기를 대회 중인지 장하여, 그러니까 지금 중인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공이, 선생님의 그 담장이 어떻게 돼요? 수인이라 그랬죠. 여러 길이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 집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과 집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공은 뭐라 그랬어요? 내 담장 길이는 어깨 높이 해가지고서는 얘만 요렇게 들고 보면 다 안에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도를 하려면 그 수길이나 되는 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현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그래서 수기 중인이 되니까, 그죠? 매우 여러 길이 다 매우 높은 담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퇴회라 그랬습니다. 무너뜨려서 이거예요. 무너뜨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로가 되는 거죠. 아니, 피로. 여러 제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혹여 후대가 이걸 잘 모를까봐 내가 그 여러 길이나 되는 담장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당실의 심오함이죠. 그 당실.
그 집과 그 방들의 속에 있는 아주 심오한 것들을 다 열어 제껴서 보여주었으니 서박물군자여, 이죠. 서박물군자는 저 두루두루 여러 물건에 대해서 팍팍다식한 군자들은 바로 이에 향사언일지어다, 멀리까지를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멀리까지, 이 글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들이 계속 깊이까지 공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비삼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시기를 바라노라. 이 속에 받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주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글로 담아냈죠. 글로 담아냈고, 주비삼법이라고 하는 건 수학으로 다 풀이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수학자들이 이 주역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푼 어떤 분 한 분 계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상편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반환이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 주공이 이렇게 돼 있죠. 주공이라고 해서, 주공이 은나라의 현인인 상고, 이게 나중에 이제 주나라의 대부가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초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